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의 김희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 수급 변동성과 주도 섹터의 부재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미국의 고용지표 둔화에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화되었지만 국내 증시는 여전히 물가 지표들을 앞두고 관망하는 등 지수의 방향성이 부재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시장과의 방향성과 전략, 오늘도 방송 통해서 함께 촘촘하게 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신들의 매매 신호는 송가람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얼굴과 함께합니다. 송가람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최근 시장 굉장히 쉽지 않죠. 주도주 섹터가 보이지 않는 상황, 그리고 이런 단기 매매에 특화된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왔는데요. 이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좋은 섹터,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 어떻게 시장 정확하게 파악해 가야 할지, 또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 낼 수 있을지 정말 많은 고민들 갖고 계실 텐데요. 그 모든 고민들 오늘 방송 통해서 모두 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오늘 첫 방송이기 때문에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송가람 전문가님께서는 이런 데에 특히 자신이 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시장을 판단할 때 있어서 우리가 거시적인 흐름을 무엇보다도 먼저 판단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거시적인 흐름, 전 세계적인 이슈들을 먼저 체크를 해보면서 이런 시황들을 통해서 우리 국내 시장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이런 접근들을 통해 어떤 종목을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매를 할 때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할지, 어떤 쪽에서 접근해야 될지, 특히 이런 흔들리는 장에서는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특히 매수 매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분들이 또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외에도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계속 보실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매수 대금이 크지 않는, 거래 대금이 크지 않은 위치에서 편안하게 매수를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섹터들 앞으로 많이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송가람 전문가님과 힘들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많은 기대 가지고 오늘 전문가님 방송 보러 오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요즘같이 흔들리는 장 속에서도 거시적인 경제 정확하게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리스크를 관리해 가면서 수익까지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 모든 비법들 여러분들 정말로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 단순히 여러 가지 종목들을 남발하고 정말 종목 백화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직장인으로서 나의 삶과 라이프 밸런스를 유지해 가면서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고 수익까지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 모든 기법 궁금하시다면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장 함께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의 수급 변동성과 주도 섹터 부재로 인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와 앞으로의 시장 우리가 어떻게 방향성을 좀 예측하면서 대응할 수 있을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방향성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코스닥, 코스피 이런 양쪽 시장 모두가 혼조세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거래소 시장을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 이 거래소 흐름을 보게 된다면 거래소와 이런 코스닥 시장,
양쪽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 현재 시장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주도주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형주와 그런 거래 대금이 큰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주도주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직까지 이전 상반기에 주도주로 활동했었던 2차 전지주와 반도체주들 아직까지는 큰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도주였던 종목군들, 섹터들이 다시 한번 하반기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지,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갈 것인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느냐라고 봤을 때 양시장 모두 개별주 섹터의 흐름이 매우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별주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대형주들 위주로 하는 시장 전체를 관통하는 강력한 흐름을 나왔던 종목군들보다는 단순히 단기 테마로 움직이는, 예를 들면 정치 테마라든지 아니면 저출산 테마 같은 이런 테마로 인해서 움직이는 중소형주들의 흐름을 우리가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시장의 흐름을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한 가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지수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의 흐름, 어느 정도 상방을 가고 있는지 하방을 가고 있는지, 어디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고점이 어딘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지수의 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떤 섹터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수와 함께 상승 흐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지만, 지수가 지금 위치에서 어느 정도 지지와 돌파, 저항, 이 위치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지수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위치를 함께 보실 텐데요. 네. 기술적인 위치 함께 보겠습니다. 장기적인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면 네.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5월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 흐름 나왔지만 바닥권에서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죠.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바닥에서 꾸준히 올라오는 흐름, 최근에 아래꼬리를 달고 있지만 여기에서 바닥권의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단기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최근 흐름, 우상향 흐름이었지만 다시 한번 크게 눌리는 흐름이 나왔죠. 단기 악재로 인해서 눌렸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시 한번 이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상승하는 흐름 이후에 중기 지지 라인에서 다시 눌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여기에서 거래 대금이 그렇게까지 크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여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거래소 같은 경우에 기관의 수급이 어느 정도 집중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금요일 시장 그리고 다음 주 시장까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코스닥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지금의 개별주들의 흐름은 아무래도 코스닥 종목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 시세가 많이 나오는 종목들, 개별주들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 코스닥이 저점에서 꾸준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상승 흐름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어느 정도 집중이 되는 흐름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 이 코스닥 시장에서 단기 고점인 940포인트와 950포인트 사이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7월 30일경에 한번 크게 하락이 나왔는데 이 흐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 흐름 같은 경우에는 950포인트를 돌파 이후에 강한 추가 상승을 우리가 코스닥 시장에서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봤었지만, 여기에서 강하게 하루에 크게 눌리면서 6% 이상 하락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재상승 시도했다가 다시 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시 완만한 상승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고점 라인을 돌파할 것이냐라는 점을 체크를 해보면서 지금의 개별주들의 흐름, 다시 한번 지금 첫 번째 상승이 나왔던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코스닥 시장의 흐름과 함께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지금까지 이 고점이 나왔던 5월 3일경을 기점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지 그 모든 내용까지 함께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현재 지금 우리 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 방송 통해서 다음 주 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섹터 주목할 수 있을지, 특히나 어떤 종목으로 어떤 전략으로 수익까지 극대화해 갈 수 있을지 그 모든 내용 파악해 갈 예정이니까요. 앞에 있는 QR코드 방송 진행되는 동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이 전문가님은 어떤 기법으로 또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 가고 계시는지 그 모든 내용까지 함께 파악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신들의 매매 시그널 시작하기 앞서서 매매 신호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빨간색 신호는 매수, 노란색은 관망, 초록색은 매도 시그널이니까요. 저희와 함께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뒤흔든 핫한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삼성전자가 무인 반도체 패키징 라인을 가동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은 이제껏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공정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김희열 삼성전자 테스트 앤 시스템 패키징 총괄팀장은 전일 2023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장비 재료 혁신 전략 컨퍼런스를 통해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패키징 공장 무인화 라인을 구축했다고 밝혔으며 공정 대기와 이동 시간을 대폭 줄여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스마트 팩토리 테마 중에서도 관련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핫테마 바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상한가 마감했고요. 삼익 THK 5.23%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장 핫테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이 삼성전자에서 무인 반도체 패키징 라인을 가동한다라는 이 호재 속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종목 하나씩 매매 시그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오늘 29.93%라는 이 어마어마한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네, 먼저 매매 시그널 함께 알아볼 텐데요.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관망 의견을 주셨어요. 오늘 사실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고 이 삼성발 호재로 좀 강했던 이슈라고 생각했는데 관망 주신 이유가 뭔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테마 자체와 함께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우리 모든 모멘텀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스마트 팩토리 안에서도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스마트 팩토리 안에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오늘 수급만 본다고 한다면 상한가를 가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상한가 이후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지수 흐름 그리고 금요일 시장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내일 바로 움직이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단기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관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용 로봇 제조업 산업 중에서도 우리가 꾸준히 하반기에 이슈몰이가 될 수 있다는 점, 하반기에 꾸준히 지켜봐야 하는 섹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스마트 팩토리는 협동 로봇 그리고 그 외에도 이 관련된 부품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규모가 이런 캐퍼빌리티가 굉장히 크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 협동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 지속적인 상승 흐름과 함께 이런 진입장벽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관건입니다. 이 진입장벽이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공장 자동화에 대한 수요, 공급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매출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공장 자동화뿐만이 아니라 구글에서 챗GPT와 유사한 RT1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로봇의 행동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환경 작업에도 충분히 적응이 가능하다, 범용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AI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협동 로봇의 수요 공급 그리고 여기에 소프트웨어까지 충분히 추가로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시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네.
국내 시장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시장들이 있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최근 이슈가 됐었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 대기업들이 얼마나 이런 로봇 산업에 크게 집중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삼성전자 인수 이슈도 있고 그 외에도 이런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 굉장히 밝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노리고 있는 회사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앞으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스마트 팩토리 부분, 로봇 분야에서도 꾸준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봇 수요 자체가 늘어난다는 점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될 텐데요. 노동력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죠. 이 인구 노령화와 함께 젊은 층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또 국내에 이런 활동하고 있는 인구 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게 된다면 로봇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로봇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여기에서 단순한 한 번의 트렌드가 아닌 장기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장기적인 로봇 수요 증가가 나올 것이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차세대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우리가 꾸준히 주목해야 되고 매출 측면에서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라는 측면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업종별 노동력 부족률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23년 올해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임금은 늘어나고 노동 참여율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을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 상황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매출도 전 세계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파이프라인, 다양한 이런 라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RB3 시스템을 비롯해서 그 외에도 라인업이 굉장히 5개나 되는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공장 자동화 측면도 있지만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카페를 가보셨을 텐데 카페에서 이런 로봇팔을 통해서 커피를 내려주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팩토리 외에도 우리 생활에도 적용되는 점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흐름 외에도 충분히 우리가 수급적인 면에서 살펴볼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먼저 스마트 팩토리가 왜 지금 시장에서 핫한지 우리가 왜 계속 눈여겨봐야 하는지 설명해 주셨고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종목도 매매 시그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삼익 THK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비록 레인보우 로보틱스만큼 상한가를 터치하진 않았지만 5.23%라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럼 이 종목도 먼저 매매 시그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삼익 THK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신호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스마트 팩토리 테마와 함께 이 삼익 THK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걸까요? 삼익 THK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큰 거래량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네. 기술적인 흐름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런 거래 대금이 크게 계속 늘어나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왔습니다. 단기 흐름을 보게 된다면 큰 거래량과 함께 윗골이 다는 흐름이 나왔지만 여기에서는 아직 단기 흐름을 봤을 때는 크게 올라온 부분이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매물대를 전부 소화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장주로 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에 이런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매수로도 우리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기적인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굉장히 길게 횡보해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흐름들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도 매수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익 THK의 정보를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매출액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속적으로 매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많이 나오지 않는 회사들도 있었지만 이 삼익 THK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제품군들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 보시는 공작기계, 공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LM 가이드 제품들.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고속전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느 정도 각도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 측면에서 필수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작기계와 고속전철에 들어가는 수요가 충분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는 측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의료기기에도 LM 가이드가 적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에도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고 여기에 보시는 MRI 같은 촬영 장비 보실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자동차, 이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공장에 자동화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평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디스플레이 이송 장치, 그리고 재진 및 면진 장치, 대면적 스테이지 등의 여러 가지 제품들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위치에서의 이런 상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 그리고 매출까지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이 세 가지 점을 봤을 때는 지금도 충분히 우리가 매수로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함께 정확하게 짚어봤는데요. 오늘장에서 왜 스마트 팩토리가 강세를 보였는지, 그리고 두 가지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삼익 THK까지 바로 내일장뿐만 아니라 다음 주 장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예측을 하면서 대응해 봐야 할지까지 함께 정확하게 풀어주셨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종목은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 언급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방송 중에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하시면요. 오늘 밤부터 또 내일 아침부터 함께 철저하게 분석해 갈 수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 시장 속에서 이 철저하게 시장 분석해 가면서 수익까지 극대화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입장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강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서 송가람 전문가님이 꼽아주신 개별주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송가람 전문가가 지목한 강세주는 바로 꿈비입니다.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또다시 역대 최저인 0.70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저출산 극복 예산으로 17조 59억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영향에 따라 유아용품 제조 전문기업 꿈비가 오늘장에서 4.9%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장에서 강세주로 바로 꿈비를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상승세로만 보면은 이 5% 가까운 상승률이기 때문에 대단히 큰 상승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또 얼만큼 오를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이슈를 어떻게 담아가야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저출산 관련주입니다. 꿈비 관련 모멘텀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꿈비에는 다양한 모멘텀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바로 저출산 관련된 모멘텀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출산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저출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 10년간의 청년들의 의식이 굉장히 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산을 하려면 먼저 결혼을 해야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혼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2018년도에는 45% 정도 필요 없다, 자녀가 필요 없다라는 것들이 나왔는데 지금 22년, 23년 같은 경우에는 54% 이상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10% 이상 늘어났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 그리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10년간의 의식 변화 분석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혼인 후에 자녀를 꼭 가져갈 필요가 없겠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혼인 후에 자녀 계획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현재 인구가 4,300만에서 더 낮아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에 결혼을 하겠다라는 청년들이
총 인구수 대비 청년 인구수 대비 3명 중에 1명 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다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조사 같은 경우에는 10년간의 결혼, 출산, 노동에 대한 가치관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청년들에 대한 결혼에 대한 인식 자체 그리고 출산에 대한 인식 자체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출산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시장 전체를 보게 된다면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측면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자녀 지원 쏠림 현상이 유아용품에서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뭐 우리가 아이를 하나 낳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아이에게 더 좋은 제품, 더 비싼 제품은 아끼지 않는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원이 쏠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유아용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에 최근 시장에서의 저출산 제품 저출산주들의 흐름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 달 사이에 1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 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중국에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한중 출산 장려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출산 장려 정책 등에 의해서 이런 제품들이 해외에서의 매출 그리고 국내 매출, 양 매출이 모두 좀 상승. 네, 상승하고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해져 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정부에서의 지원도 굉장히 추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꿈비의 최근 흐름 보실 텐데요. 장기적으로 횡보해 왔습니다. 최근의 흐름 같은 경우에 뭐 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큰 시세가 몇 달간 나온 이후에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크게 시세가 나온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꿈비 같은 저출산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의 이슈 이후에 지속적으로 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이번 주 내내 강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뭐 8월 마지막 주인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한 거래 대금이 나왔습니다. 이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바닥에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진 않았지만 꾸준히 윗골이 달면서 이런 중기 저항 라인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11,500원대 라인에서는 충분히 여기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여기를 돌파를 시도한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도 충분히 이런 저출산 관련주는 꾸준히 상승이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꿈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업이익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 매출 추이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보실 수가 있겠고요. 유아용품 시장의 규모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출산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혼인 연차별 연평균 소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은 굉장히 그만큼 아끼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아끼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뭐 주요 제품 라인업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제품군에서 꾸준히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출산, 이렇게 첫 번째 네네. 꿈비까지 봤는데요. 네. 또 SMG 엔터도 있습니다. 사실 이 SM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 엔터가 붙어 있다고 해서 뭐 JYP, SM 이런 종목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SMG 엔터는 왜 저출산 관련주인지 우리가 어떻게 모멘텀 볼 수 있을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AMG 엔터 같은 경우에 이 저출산주들과 함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기술적인 흐름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꿈기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하락을 해왔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거래 대금을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속적인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거래 대금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서 다음 주까지도 우리가 시세 흐름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점은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MG 같은 경우에 뭐 저출산 관련된 엔터주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중국 시장에서 MD 직전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IP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 티치핑, 미니 특공대 여기에 쭉 보시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국의 굉장히 다양하면서 중국의 런칭이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접 매출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국 시장에 진출한 IP 이것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충분히 이것들을 매출로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점 함께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이 저출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신규 IP 같은 메탈 카드봇이 모멘텀이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10년 만에 내놓은 액션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저출산 관련해서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군들, 이 IP들이 앞으로 매출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 연내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이 저연령층에서의 시청률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 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런 이모션 캐슬, 그 외에 패션, 그리고 이커머스까지 새로운 사업까지 진출을 앞두고 있고요.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패션, 이커머스, 교육, 이캐슬까지 이런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패션 부분, 교육 부분, 이캐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생소하실 텐데요. 이 뮤지컬 직접 제작과 그리고 부티크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공간 전문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 저출산 관련 종목 두 가지도 함께 체크해 봤는데요. 꿈비에 이어서 SAMG 엔터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많은 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거고요. 계속해서 지금 이런 저출산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고 관련된 예산 커질 때마다 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있는 종목들인데요. 내가 이 종목들을 단순히 종목명만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정확한 매매 타이밍을 잡고 수익 까지 극대화하고 싶다. 하지만 그 전략을 모르겠고 어떻게 지금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시장 속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요.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시장 매크로적인 이슈를 철저하게 분석하시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송가람 전문가님 노란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 힘들게 모셨고요. 오늘 함께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 더 많은 내용, 많은 강의 또 많은 노하우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송가람 전문가님만의 핵심 노하우 비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는 좀 강의를 진행해 볼 시간인데요. 우리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께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특히 직장인 시청자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다양한 전략과 비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근데 너무 바빠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또 아이를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 사이에 내가 어떻게 정말 최소 시간 그리고 정확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핵심적인 이슈를 파악하고 핵심적인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지 그 모든 내용 오늘 바로 이 시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먼저 직장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분들도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요. 가장 고민이 되시는 점 바로 종목 선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을 잘 선정을 해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손절가, 매수가, 매도가 모두 적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어떻게 종목을 가져가 봐야 할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종목 선정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해외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격언 중에서 제가 첫 번째로 꼽는 격언이 있는데요. 바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더 쉽게 풀이를 해드리자면 단순히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리고 이 나무가 어떻게 될지 보자라는 것인데요. 이 숲 자체, 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뭐 크게 자랄 수도 있고 작게 자랄 수도 있겠지만 이 나무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이 숲 전체에서
어느 정도 푸르른지 그리고 이 전체적인 나무가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 여부를 보게 된다면 이 나무가 아직은 작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큰 나무일지라도 앞으로 이 나무의 미래까지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큰 그림을 본다라고 한다면 해외 시장의 흐름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섹터를 보게 되지만 먼저 최근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 많이들 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크고 기술적으로 발전한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 시장을 참고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게 되는데 이런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에서 이슈를 체크를 해보시면서 우리가 가져가는 종목군들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 종목군들 개별 종목의 흐름들은 굉장히 많지만 이런 종목들의 흐름은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종목군들에 앞서서 이런 해외 시장,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에서의 흐름을 체크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다음으로 볼 것은 바로 국내 시장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시장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먼저 환율 같은 것들, 국내 시장에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여부를 첫 번째로 보셔야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지정이 되게 된다면 꾸준하게 이 임기 동안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기업에 지원되는 기업들은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대한 지원금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는지까지 이 세 가지를 함께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큰 그림에서 작은 나무 하나하나까지 보실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볼 것이 이런 국내 시장에서 섹터, 어떤 섹터가 움직일 것인지 보시는 것인데요. 이런 섹터를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전체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이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국내 시장에서도 충분히 앞으로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매크로 이슈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국내 섹터들의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게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리스크 관리와 함께 앞으로의 움직일 종목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개별주를 보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이 점은 지금 개별주 장세에서 많이들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어디에서 직장인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지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 화장품 제조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았죠. 함께 보실 텐데요. 이런 리오프닝 섹터 안에서도 지금 중국 이슈로 인해서 등락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하게 상승 이후에 이 리오프닝 섹터 안에서 화장품 섹터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강한 상승 이후에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8월 11일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고점 돌파 흐름이 나왔지만 윗꼬리를 다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왔죠. 하지만 거래 대금은 굉장히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매수를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작은 나무까지 천천히 보는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살펴보게 된다면 거래 대금이 크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장대봉이 나오지 않은 위치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항상 명심을 해야 될 텐데요. 무엇보다 첫 번째는 거래 대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 대금이 크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도 않겠지만 우리가 저점을 노려보게 된다면 바닥에서 매수 이후에 우리가 손절가도 확실히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강한 상승 이후에 정고점 이후에 돌파까지 노려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 지금의 흐름 같은 경우에 이 위치 거래 대금이 크게 나왔던 8월 11일 그 이후에 8월 중순 거래 대금 크게 나온 이후에 윗꼬리 다른 흐름 그 이후에 꾸준히 지지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이 거래 대금이 완전히 줄어든 상황 속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라인에서 매수를 접근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 지지 라인인 3만 원 라인 그리고 27,000원 라인까지 손절가를 잡아볼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 돌파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39,000원대 라인 돌파 이후에
추가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겠지만 단기 흐름을 보시게 된다면 이 39,000원 라인 충분히 우리가 여기까지 수익권을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점을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음 종목 함께 보실 텐데요. 네. 뭐 비슷한 화장품 종목입니다. 토니모리인데요.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서 많은 이슈가 있었죠. 뭐 마스크팩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서 브랜드 이슈를 통해서 중국에서 앞으로 꾸준히 매출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국 화장품 제조와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이 크게 나온 이후에 거래대금이 눌리는 흐름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6,000원대 우리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접근 이후에 지금 전고점 돌파 흐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전고점에서는 단기로 보신 분들은 매도로 접근하시고 장기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전고점 흐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돌파가 나오는지 흐름 체크를 해보시면서 물량을 축소하면서 더 가져가 보실 수도 있는 위치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실 텐데요. 이번에 AI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AI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 흐름 나오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지만 오늘 아래꼬리 달면서 지지되는 흐름이 나왔죠. 이 흐름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 8월 중순까지 흐름을 보게 된다면 앞에서 화장품주들의 흐름과 유사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대금을 꾸준히 줄여가면서 지지되는 흐름 나온 이후에 강한 돌파 흐름 나왔죠. 26,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거래대금을 늘려가면서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 패턴만 접근을 해보신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직장인분들이 충분히 리스크 관리와 함께 수익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오늘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 강의도 들어봤는데요. 정말 이 종목들 하나하나, 섹터 하나하나 또 차트까지 분석해 보면서 어떻게 이 주식과 라이프 밸런스를 함께 병행할 수 있는지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송가람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 거시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그 방향성, 추세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더 이상 마음 졸이지 않게 이 수많은 종목만 나의 계좌에 담아놓고서 파란불 띄는 것만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방송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들어오셔야지 오늘 처음으로 우리 방송 함께 하시는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고 전략까지 세워갈 수 있는 기회 잡아갈 수 있으니까요. 바로 지금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히든 종목 공개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한 오픈톡방 참여 방법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는 송가람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공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또 오늘 처음 함께 해주신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오늘의 히든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큐렉소인데요.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종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의료 쪽도 함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료 쪽에서도 AI 관련해서 AI 관련 의료주들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 앞으로의 미래 전망도 있겠지만 매출이 지금 바로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측면도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큐렉소 같은 경우에 2분기 영업이익이 11억이 나오면서 의료 로봇 성장이 지속적으로 되는 부분, 흑자 전환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2분기 매출이 꾸준히 나오면서 흑자 전환을 하고 동기 대비 매출은 30%가량 증가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2022년 1분기부터 꾸준히 매출 증가세가 나오고 있고요.
의료 로봇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기 최대 매출이 나왔다라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의료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웰빙이 주목을 받고 있죠. 노령 인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의료 제품들은 앞으로 굉장히 고부가 가치 제품이고 앞으로의 성장세도 굉장히 높다. 수출도 굉장히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올해 매출 목표 같은 경우에도 당초 700억 원에서 74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의료 로봇 사업 같은 경우에도 현재 목표 대수인 80대에서 100대 이상 꾸준히 올려서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서 AI가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이 AI 관련해서 의료주들 그리고 의료 로봇주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큐렉소도 시총을 1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큐렉소는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꾸준히 올라가면서 신고가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신고가 흐름 속에서는 1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죠. 코스닥에 상장한 이후에 1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시장에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까지 우리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큐렉소는 인도에 꾸준히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도 외에도 일본, 미국 등 글로벌 37개국의 의료용 로봇을 공급,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점도 함께 살펴보게 된다면 해외 매출도 꾸준히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정고점 흐름이 나온 이후에 단기적으로도 꾸준히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의료 AI 관련해서는 뷰노가 매출이 꾸준히 가장 크게 나오면서 대장주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뷰노 외에도 이런 큐렉소 같은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아직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큐렉소를 최근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면 8월 24일 단기 정고점 흐름이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죠. 윗골이 다는 흐름이 나왔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큰 거래대금, 여기에 거래대금에서 5분의 1 수준의 거래대금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낮은 거래대금을 유지하면서 크게 눌리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장대봉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지지가 꾸준히 나왔다라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흐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 큐렉소 같은 종목 여기에서 충분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23,000원대 라인, 22,000원대 라인에서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모아볼 수 있는 라인이다 볼 수 있고 단기 라인에서는 단기 정고점인 26,000대 라인 충분히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로봇 종목으로도 볼 수 있고 의료 종목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이 회사 자체가 의료기기 쪽으로 해서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의료기기가 AI와 함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꾸준히 보시고 이 종목과 함께 기술적인 흐름 매우 좋다라는 점, 그리고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 AI와 의료 AI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이 세 가지 함께 보시면서 꾸준히 이 종목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큐렉소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로봇, 의료기기, AI 이 세 가지 테마 모두 잡고 있는 큐렉소 전략까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앞에 있는 QR코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으로 오늘 처음 함께하는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어떻게 시장 속에서 정확한 종목으로 정확한 시황을 통해서 수익까지 극대화해 갈 수 있는지 그 모든 전략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 화면으로 함께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반도체 패키징 무인화 라인을 구축했다는 소식 속 스마트 팩토리 테마도 오늘장에서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이슈 속 오늘의 스마트 팩토리 테마 탑픽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삼익 TH까지 관심 종목으로 담아주시고 매수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자사의 척추 수술 로봇 미국 FDA 승인 신청 호재 속 큐렉소까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방송의 중요한 전략들 다시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